여러분 그 성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 많이 하는 MBTI 있죠.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체크하시고 하시던데 MBTI라는 프로그램,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프로그램, 또 디스크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대부분 이렇게 문답식을 통해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의 성향을 맞추어서 그래 내 성향 이래라고 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그 성향 분석일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은 MBTI를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나 외향이야, 나 내성적이야, 나 논리적이야, 나 감성적이야, 이런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알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과 인정 그리고 수정의 단계를 통한 변화가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는 인식, 그 다음 인정,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살란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나 외향적인 성향이라서 이래, 나 감성적이라서 이래, 근데 어쩌라고? 그 다음에 네가 외향이니까 그렇구나, 네가 논리적이니까 그렇구나, 아유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진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MBTI든 애니어그램이든 디스크든 이 모든 성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은 조직이나 이 사회 관계, 인간관계에서 호혜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즉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적용된다. 가족이나 이렇게 가정 내에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오늘 결석을 해서 빠져도 사실 이것이 다른 친구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 직장 내에서는 내가 일을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의 분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을 수가 있다. 특히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도 그렇죠. 보통 방사선과하고 간호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 의사가 오더를 내렸어요. 이 환자 엑스레이를 찍어 오세요. 자, 병실에 있는 간호사를 방사선과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럼 방사선과 기사님하고 뭐를 해요?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통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하는가, 굉장히 바쁜 업무 중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일이 먼저 보이다 보니 자칫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에게 어떤 그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고, 이런 게 일을 떠나서 어떤 갈등의 소재가 되더라. 모병원 임상병리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임상병리과에서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2시까지 결과 내도록 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간호사가 임상병리실에 선생님 이거 2시까지 내도록 해주세요. 임상병리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2시까지 안 돼요. 우리 앞에 순서대로 해드립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 2시까지 나와야 돼요. 안 돼요. 자, 이러면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 2시까지 안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냥 같은 결과인데, 이 관계 속에서, 이 말투 속에서 서로 갈등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을 제가 컨설팅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임상병리 실장님께 여쭤보니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더라. 자, 근데 간호과에서는 어때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바쁘니까 우리도 그냥 이거 빨리 2시까지 해달라 해서 과장님 시키는 대로 2시까지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는 속에서 각각의 업무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 이 속에서 우리가 던진 부분이 갈등이 되어서 상대에게 오히려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 상한 감정 속에서 같은 공간 병원 내에서 또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좋지 않고, 또 다른 병원 없을까 하고 또 챙겨보고, 자, 그래서 또 다른 데 가면 또 어때요? 또 그와 같은 사람 아니면 그보다 더한 사람 만나서 힘들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해주는 게 바람직한가?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에게 존중과 배려의 느낌을 담아서 전달하면 되겠죠. 이거 혹시 2시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실제로 그 실장님 말씀이 우리 바빠도 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병원 안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답이지만 바쁜 업무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 타 부서하고의 관계나 같은 부서 내에서나 상하 관계에서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 일방적인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 이것이 서로 다른 너와 나, 이런 성격이나 기질이 다른 곳에서 이런 언어의 소통들이 장애와 갈등의 벽이 되어서 실제로 하는 업무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같은 곳에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그냥 무시하고 합니다. 포기하고 합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디스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니하고 내하고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니까 그 사람의 특성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그 응대, 요것을 해주는 게 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거죠. 더불어서 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이런 성향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란다 어쩔래? 이게 아니라 이런 성향이 상대에게 어떤 면에서 상처를 주고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상처를 받는가. 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바꿀 거는 또 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는 게 이 디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성향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스톤 박사가 사람은 태어나면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동기 요인이나 환경적 배경에 의해서 나름대로 일정한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된다라고 했죠. 이것이 자신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하나의 행동 스타일, 하나의 행동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DISC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더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구강기와 항문기와 난근기 거의 7세 이전에 성격의 틀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프로이드는. 그 형성된 틀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내 주변 환경과 나와 가장 밀접한 양육자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그렇다면 이게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 틀은 이제 성격을 이루는 하나의 그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이 나의 성격을 만들어 버린다. 자, 그래서 20살, 즉 성인기 이전에 만들어진 나의 성격은 웬만해서는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마치 문신처럼 딱 달라붙어서 이것이 안 바뀐다라는 거죠. 옆에서 바뀌려 하려 할수록 더 안 바뀌는 게 나의 성향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고착화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 다 형성된 여러분의 성격이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꾸려 할 때 여러분 쉽게 바뀌던가요? 절대 안 바뀌죠. 엄청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를 바꾸려 해요. 자, 처음에는 바뀌는 척 할지는 몰라요. 사랑하니까 저 친구 옆에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래, 나를 사랑하면 이거조차도 사랑해야지. 이런 바뀐 내 모습은 내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바꾼다라는 거는 정말 어렵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하고 내하고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알므로써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의 시작이다. 내 성향을 안다는 거는 그래 나 이런 성향이야 어쩔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성향이 때로는 타인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상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스스로의 이 성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바꾸려 할 때 이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우리 몸에 이렇게 문신처럼 붙어있는 이 성향이 내가 바꾸자 하나 둘 셋 한다고 딱 바뀌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엄청 오랜 또 노력과 우리의 또 아주 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적어도 21번 체세포가 형성되는 그 시기까지 내가 그것을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노력하다 보면 스스로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고 이 속에서 나는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또 상대가 혹시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 감정 근육을 단단히 키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타인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그 각각의 성향의 특성이 어떤지를 아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보죠. 한국형 애니어그램은 이 한국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그 9가지 애니어그램을 3가지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분류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누구나 다 100을 갖고 있는데 이 100을 쓰는 것이 어떤 머리형은 머리, 가슴형은 가슴의 감성 에너지, 장형은 복부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 에너지를 쓰다 보면 사람은 어때요? 이 배터리가 우리 다 닳듯이 사람도 피로해집니다. 피로해질 때 우리 핸드폰 배터리도 충전하듯이 머리형, 가슴형, 장형도 본인은 충전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머리형은 머리에 지식 에너지를 많이 쓴다. 자, 그렇다면
나는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내가 어떤 지식들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쓰다 보면 피곤해요.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하냐면 주로 잠을 잔다. 예,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에너지가 또 산뜻하게 충전이 됩니다. 가슴형 사람들은 가슴에 감성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자, 가슴에 감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제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해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에너지를 충전하나요? 네, 이런 사람은 또 나하고 맞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공감 에너지를 얻음으로써 또 에너지를 충전하거든요. 장형 스타일은 복부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왜 복부 에너지를 쓴다는 게 여러분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복부에 힘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스타일들을 우리는 리더십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키워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스타일이죠. 자, 이런 스타일들은 표정 자체가 근엄하고 또 상대를 가급적 내 밑에 두려는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리더 스타일이고 에너지는 이제 배가 고프면 힘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먹어서 에너지를 충전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는 곳에 쓰게 되고 관심 있는 곳에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공부를 막 하던 사람에게 친구하고 얘기하라고 하면 쓸 에너지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열심히 논 사람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 역시 쓸 에너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는 사람이 노는 사람을 한심해라고 볼 게 아니고 각각 우리가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에너지를 쓰는 것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즉, 그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존중하는 언어와 또 배려하는 언어를 통해서 조직 속에서 서로가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조화로운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디스크 개념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하게 될 이 디스크는 DISC라는 4가지 성향 분석인데요. 주도형과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디스크 프로그램을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